안녕하십니까, 이재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캔들 차트에 대해서 좀 배워봤죠. 이번 시간에는 차트를 HTS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분석 도구가 뭐 한 수백 가지 정도는 될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아니 지표 추가 뭐 이런 거를 한번 눌러 보시면요. 자, 여기 저 차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쭉 해서 뭐 이 HTS마다 조금 틀리니까 틀리긴 한데 뭐 다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여기에 요거는 키움 영웅문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지표 추가를 여기에 지표 추가라는 항목이 있죠. 요걸 눌러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ADR, 뭐 볼린저 밴드, 뭐 스토캐스틱 CCI, 뭐 MACD 파라볼릭 해서 뭐 정말로 많은 그런 분석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공부를 하시려면 끝도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몇몇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또 몇몇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 공부를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결론은요.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특히 왕초보 영역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 대비해서 얻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그동안 전문가 활동을 하고 증권회사 직원으로 있으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이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 차트 설정해 놓은 걸 보면 이 초보 영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래량하고 그다음 캔들 차트 요 정도만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주식 투자를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다 보면 뭐 누가 저도 뭐 경제 TV에 출연을 상당히 좀 오래 했습니다만 TV 보니까 저 전문가는 뭐 스토캐스틱을 보네, 이 전문가는 뭐 MACD가 좋다 그러네, 또는 뭐 볼린저 밴드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고 자기도 나름대로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차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 대비해서 그렇게 큰 성과가 없어요. 일부 제가 뭐 이 유튜브 강의 시간에 일부 나중에 뭐 기술적 분석을 강의해 드릴 때 그럴 때 저런 것들 일부 지표들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은 그럼 스토캐스틱이라는 거 그거를 지표 추가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스토캐스틱이라는 거,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는 걸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우측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쭉 내려가다 보면 스토캐스틱이니까 S자에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요쪽에 있네요. 스토캐스틱 슬로우 이런 게 있어서 적용을 누르게 되면 아래에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뭐 분석하는 방법이 뭐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뚫고 올라가서 뭐 골든 크로스가 나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스토캐스틱이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뭐 과매도 국면이니까 매수 국면이고, 그 다음에 뭐 저 70, 8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과매수 국면이니까 매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다이버전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요.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 하면 보시면 이 주가 자체는 여기 이 국면에서 보시면요. 주가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강하게 올라가는 국면이에요. 근데 이 아래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 여기서 기록했던 고점이 있죠. 스토캐스틱. 그런데 주가 자체는 이 국면에서 보게 되면 주가 자체는 이거보다 덜 올라갔지
더 올라간 상태지만 이 스토캐스틱에서는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낮아요. 자, 이런 걸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런 부분들이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조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 요런 쪽에서는 굉장히 고점을 찾는 그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스토캐스틱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영 꽝이에요. 보통 기술적 지표들이 거의가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것도 뭐 아직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뭐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제가 기술적 분석 강의할 때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팅을 저는 이렇게 해놨죠. 물론 뭐 제가 세팅해 놓은 게 100% 정답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게 좋아요. 단순한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저 캔들 차트를 띄워놨고, 그 다음에 제반 이동평균선들,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저 이평선에 여기 아무데나 갖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런 화면이 떠요. 자, 요게 기간 5, 20, 60, 120, 240. 나는 5일선하고 21일 이평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242평선을 설정을 해 놓을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2평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라인 설정 이런 걸로 들어가면, 자, 색깔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속임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선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얇은 선으로 해놨어요. 핑크빛으로 얇은 색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22평선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은 5일 이평선보다 22평선도 속임수가 좀 있긴 있는데요. 5일 이평선보다는 덜합니다. 그래서 20일, 60일 뭐 요 정도를 갖고 저 시장의 단기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하시면 거의 잘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저 20일 이평선은 빨간색, 60일 이동평균선은 파란색,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은 초록색, 그리고 241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회색 계열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약간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증권회사마다 좀 틀려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캔들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이 캔들에 따라서 거래량 부분들도 어떤 증권회사는 이 캔들 색깔하고 이 거래량에 표시되는 색깔 요거를 똑같이 표시하는 증권사도 있고요. 이 키움 같은 경우는 다르게 표시가 돼 있어요. 전날보다 거래량이 많으면 무조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전날보다 거래량이 작으면 무조건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 부분들은 이 저 캔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면서 시장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캔들 색깔하고는 같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요건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 거래량 부분들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런 것들이 나오죠. 자, 요런 화면이 좀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라인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라인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비교 기준이 현재 시가로 돼 있죠. 요건 제가 바꿔놓은 겁니다. 처음에 키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돼 있을 거예요. 이전 종가, 여기에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전날보다 거래량이 많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럼 바꿔 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현재 시가로 해 놓으시면 위에 캔들 그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현재 시가로 해 놓으시면 요게 위에 있는 캔들의 색깔하고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저는 딱 밑에 기본으로 세팅돼 있는 거 그거 외에 밑에다가 세 가지 정도만 더 집어넣었어요.
자, 뭘 집어넣었냐 하면 우리 시장의 메이저라고 얘기를 하는 기관, 외국인. 자, 기관이 오늘 매수를 했느냐, 매도를 했느냐. 이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요것도 아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하셔서 지표 추가를 누르셔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외국인, 자, 외국인 순매수 수량, 뭐 순매수량, 뭐 순매수 금액, 그 다음에 기관, 뭐 순매수 금액,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매매 동향을 여기다가 아래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이 밑에 나와 있는 차트는 뭐냐면, 자, 여기에요. 기관 순매수 금액을 여기다가 냅둔 거예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날 기관들이 이만큼 샀어요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때부터는 1월 달부터는 기관들이 매일매일 뭐 오늘은 요만큼 팔고 요만큼 팔고 각각 캔들 하나가 하루치니까요. 자, 쭉 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라는 거,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외국인들 순매수 금액. 자, 요것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사고 판 금액들, 요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은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려면 또 클릭을 해서 아, 얘네들 얼마 파네 라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차트를 보면서 이 메이저들의 매매 동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차트에 넣어 놓은 게 신용잔고라는 이런 부분들을 넣어 놨어요. 자, 이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왜 넣어 놨느냐. 신용이라는 게, 참, 신용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는 왕초보,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니까. 신용이라는 거는 종목마다 신용 공여 비율이 틀립니다. 자, 뭐냐 하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어치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증권회사에다가 증권회사에 돈을 빌려서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종목마다 담보 유지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뭐 종목마다 신용을 더 주는 회사도 있고 덜 주는 회사도 있고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 있는 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더 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수급을 보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자, 신용이 급격하게 늘었다.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막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시장은 조금 조정으로 가는, 이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좀 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이렇게 신용 잔고도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트는 단순한 게 좋아요. 뭐 어떤 분들 보시게 되면 막 되게 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를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되게 이상한 지표를 갖다 놓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뭐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게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차트는 될 수 있으면 뭐 좀 내가 나한테 꼭 맞는 그런 무기라고 봐야죠. 자, 그런 분석 자료를 찾기 전에는 자,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다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저 기술적 분석할 때 일목균형표 이런 부분들도 좀 한 번쯤은 강의를 해 드릴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러 지표들을 다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그랬던 결과 이게 가장 좋아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뭐 남들 주식 투자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전문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좀 특이하게 해서 얘기를 하면 남들보다 좀 튀어 보이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실상은 그게 잘 맞지는 않는데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시청자님들께서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차트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곡차곡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성공 투자의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